전설인 씨랑 결혼할 겁니다. 강준호가 내뱉은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오장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죠. 전 마설인이 아니라 오장미예요. 바로 그 순간 강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사랑하고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그 여자가 사실 자신이 알던 설인이 아니었다는 걸. 이게 이번 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부터 처음부터 다시 돌려드릴게요. 잠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우선 지금 이 드라마가 얼마나 복잡한 관계망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첫 번째 남자는 겉으로 보면 재벌가를 배경으로 한 복수극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철저하게 정체성의 전쟁이에요.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가?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가? 그 경계선에서 모든 갈등이 시작되고 모든 배신이 나옵니다. 이번 화의 핵심 인물부터 짚고 갈게요. 먼저 오장미. 배우 함은정 씨가 연기하고 있죠. 이 인물은 사실 마동석과 정숙희의 딸, 즉 마설인과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따지면 재벌가의 손녀예요. 하지만 오장미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보육원 출신으로 복길의 딸로 자랐습니다. 밝고 따뜻하고 생존력이 강한 여자. 난관 속에서도 지혜와 용기를 잃지 않는 현실파. 그게 오장미입니다. 반면 마설인 같은 배우 함은정이 연기하는 또 다른 인물이죠. 재벌가 손녀답게 천방지축,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금쪽이 캐릭터입니다. 채화영이라는 엄마 밑에서 꽃길만 걸으며 자랐지만 정작 채화영은 마설인을 진심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설인이라는 존재가 있어야만 마 회장 집안에서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채화영. 배우 오영경 씨가 연기하는 이 드라마의 핵심 악역입니다. 전설급 스타 탤런트 출신으로 겉으로는 우아하고 아름답지만 속에는 펄펄 끓는 용암 같은 욕망을 품고 있는 인물이에요. 드림그룹 회장 마대창의 며느리로 살면서 드림그룹 자체를 자신이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마 회장 앞에서는 조신한 며느리지만 돌아서면 비아냥거리는 이중인격자. 원하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고 많은 악의 끝판왕이 바로 채화영입니다. 강준호. 배우 박건일이 연기하는 이 인물은 강남봉과 영자의 양아들입니다. 강백호의 형이기도 하고 드림그룹 본부장입니다. 마설인을 사랑하게 됐는데 사실 자신이 사랑한 건 마설인인지 아니면 오장미인지 이번 화에서 그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강백호. 배우 윤선우가 연기하는 인물로 강준호의 동생이자 오장미의 연인입니다. 해피바이러스 전파자, 멀티플레이어, 어디서나 빛나는 만찢남으로 불리는 인물이에요. 키 크고 잘생긴 외모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번 화에서는 그가 얼마나 오장미를 소중히 여기는지, 동시에 형 강준호와의 미묘한 긴장감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터질 수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대창 회장. 배우 이효정이 연기하는 드림그룹 회장입니다. 모두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 카리스마 끝판왕. 뺏지 않으면 뺏기고 짓밟힌다는 지론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번 화에서 마 회장은 손녀 마설인을 위해 강준호와의 결혼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채화영과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또 하나의 음모가 시작됩니다. 자, 이 정도 배경이 깔렸다면 이제 이번 화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번 화의 첫 번째 폭발은 마설인의 위치를 둘러싼 추격전에서 시작됩니다. 오장미와 강백호는 알게 됩니다. 채화영과 이강혁이 마설인이 있는 곳을 이미 파악했다는 거리요. 동시에 진홍주와 염산월도 오태평을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마설인을 향해 손길이 뻗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간호사가 면회가 안 된다며
오장미와 강백호를 제지합니다. 두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바로 그 틈을 이강혁이 파고들었어요. 이강혁은 이재왕이 연기하는 인물인데요. 최화영의 신복 비서실장입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에 매섭고 예리한 눈빛, 말수가 없고 최화영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의 충성파예요. 그런데 이 인물에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최화영을 찐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감히 최화영의 그림자도 못 밟을 정도로 경외하기 때문에 사랑 고백조차 한 번 못하고 있는 비련의 남자이기도 합니다. 이강혁은 병원을 마비시켰습니다. 병원 전체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린 뒤 의사 가운을 걸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서린을 휠체어에 태워서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이 장면 정말 영화 같지 않았나요? 이강혁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치밀하고 냉혹한 실행력을 가진 사람인지 이 한 장면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뒤늦게 달려온 오태평은 마서린이 사라진 걸 깨달았습니다. 간발의 차이였어요. 딱 그 한 박자 차이로 오태평은 이강혁과 마서린을 놓친 거예요. 민간 구급차 안에는 최화영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마서린을 싣고 재빨리 도주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최화영이 왜 이렇게까지 마서린을 직접 통제하려 하는가? 표면적으로는 모성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최화영의 대사 한 줄이 이 캐릭터의 본질을 완벽하게 드러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건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 거야. 마서린은 최화영에게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드림그룹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켜주는 유일한 보험이에요. 마 회장이 마서린을 사랑하는 한 마서린의 엄마인 최화영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화영이 마서린을 지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차갑고 계산적인 모성의 이면이 이번 화에서 더욱 선명하게 부각됩니다. 최화영이 마서린을 확보하는 동안 마대창 회장은 강백호를 대동하고 강준호의 병실로 향합니다. 마 회장이 손녀를 구해준 대가로 지분 2%를 강준호에게 넘기겠다고 했어요. 앞으로도 내 손녀딸을 잘 지켜달라는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강준호는 거절합니다. 대가를 바라고 구한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고 싶은 본능이었습니다. 이 대사가 이번 화에서 제일 중요한 대사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강준호는 마서린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운 것이지 지분을 원한 게 아니라는 순수한 감정의 선언입니다. 이걸 들은 마 회장은 흡족해했죠. 마서린만 원한다면 강준호와 결혼시켜야겠다고 생각할 정도로요. 두 번째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들은 한 가지를 알고 있어요. 강준호가 사랑한 그 여자가 과연 마서린이 맞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화 마지막에 오장미가 정체를 밝히는 장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대사는 엄청난 아이러니를 품게 됩니다. 강준호 자신도 모르게 그는 마서린이 아니라 오장미를 사랑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마 회장이 원하는 대답을 듣고 흡족해한 이유도 흥미롭습니다. 마 회장은 지분 같은 물질적 대가를 바라는 남자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손녀를 사랑하는 남자여야만 자신의 손녀를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강준호가 지분을 거절한 그 순간 역설적으로 마 회장의 신뢰를 완전히 얻어낸 겁니다. 하지만 마 회장의 이 계획은 최화영과 묘하게 맞물립니다. 최화영도 강준호와 오장미서린의 결혼을 빨리 추진하려 했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강준호가 서린 즉 오장미와 결혼하면 마서린의 실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오장미를 제도권 안에 묶어둘 수 있어요. 그리고 강준호를 이용해 마 회장의 환심도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최화영의 계산은 항상 이렇게 다층적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처음부터 한 사람의 저항에 부딪힙니다. 바로 오장미입니다. 내 뜻대로 될 것 같아? 오장미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무슨 물건이냐? 내가 누굴 좋아하고 말곤 내가 결정한다. 이 대사는 오장미라는 캐릭터가 얼마나 주체적인 여성인지를 보여줍니다.
재벌가의 손녀일 수도 있는 혈통을 가졌지만 그 삶을 택한 건 오장미 자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미래조차 남의 계산에 의해 결정되려 하자 강하게 저항하는 거죠. 병원에서 퇴원을 서두르는 강준호와 그를 붙잡으려는 채화영의 줄다리기가 끝난 뒤 강준호는 오장미와 산책을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강백호가 나타났어요. 오장미와 할 얘기가 있다고요. 그 순간 강준호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갑자기 오장미의 팔을 붙잡으며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할 얘기 있으면 여기서 해. 서린 씨와 거리 두라고 말했지. 강백호는 회사 얘기라고 해명했지만 강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핑계 아니냐. 내 형수 될 사람이라고 했지. 형수?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강준호는 이미 오장미를 자신의 미래 배우자로 단정짓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친동생이 좋아하는 여자를 자신이 차지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 사실은 훨씬 복잡한 층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준호가 서린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오장미입니다. 마서린의 쌍둥이 언니. 강준호는 이 사람을 마서린인 줄 알고 사랑하게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강백호는 오장미를 오장미로서 좋아하고 있죠. 이 형제는 같은 여자를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며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드라마가 이 사실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이번 화의 이 장면이 바로 그 균열의 시작점이에요. 오장미는 결국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무슨 물건이냐? 내가 누굴 좋아하고 말곤 내가 결정한다. 이 한마디가 강준호의 뺨을 때린 것과 다름없어요. 나는 내가 정해준 미래를 따를 생각이 없다. 그리고 그 시선은 마지막 장면의 폭탄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는 와중에 채화영이 또 한 번 선을 넘습니다. 갑자기 사람을 시켜 정숙희의 반찬 가게를 때려 부숴버린 거예요. 정숙희는 오장미와 마서린의 생모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오세의 지능으로 퇴행했지만 맑고 밝은 심성은 그대로인 인물이에요. 장미를 엄마처럼 따르고 요리 솜씨 하나만큼은 남아서 단골이 끊이질 않는 반찬 가게를 꾸려가고 있었는데 채화영이 그 가게를 박살낸 겁니다. 오태숙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만해요. 이 장면은 단순한 갈등의 에스컬레이션이 아닙니다. 채화영의 폭력은 항상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박살낸다. 정숙희를 직접 건드리는 건 위험하다는 걸 채화영도 알아요. 그러니 정숙희의 삶의 터전을 정숙희와 오장미가 함께 꾸린 그 공간을 파괴함으로써 오장미에게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장미는 채화영 사무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채화영의 뺨을 때렸습니다. 채화영,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파렴치한 악마. 오장미가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건 드물지 않지만 이번엔 그 분노의 온도가 달랐어요. 이건 단순히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에게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오장미는 자신의 어머니의 삶터가 무너지는 걸 보고 본능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동시에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음모에 대한 분노이기도 해요. 흥미로운 건 이 장면에서 양금순이 오장미에게 수저를 건네는 장면입니다. 최 대표 수저야. 양금순은 마 회장네 도우미 아줌마입니다. 항상 뚱한 표정에 누가 말을 걸어도 울퉁불퉁한 여자. 그런데 이 인물이 채화영의 수저를 오장미에게 슬쩍 건넨다는 건 단순한 심부름이 아닐 수 있어요. 오장미는 그 수저를 가방에 넣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채화영이 강준호랑 모자관계라는 게 확실하면 그 증거 할아버지한테 보일 거예요. 여기서 잠깐. 채화영과 강준호가 모자관계라는 설이 지금 이 드라마 안에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강준호와 오장미서린의 결혼은 아예 불가능해져요. 채화영 입장에서는 절대 드러나선 안 되는 비밀이 되는 거고요. 오장미가 DNA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그 수저를 챙겼다면 이건 이번 화에서 매우 중요한 복선입니다. 채화영이 아무리 치밀하게 판을 짜도
오장미는 그 판을 뒤엎을 카드를 이미 손에 쥐기 시작한 거니까요. 이쯤에서 드라마는 또 하나의 줄기를 보여줍니다. 오태평이 강백호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우리 장미, 정말 너네 형이랑 결혼하게 되면 어떡하냐? 이 질문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묵직합니다. 오태평은 오장미의 양오빠예요. 장미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인물이죠. 단순 무식하고 씩씩한 태평한 남자지만 감성도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걱정은 진심입니다. 강백호 입장에서 이 질문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를 자신의 형과 결혼시키라는 집안과 사회의 압력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강백호는 오장미를 위해서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여자가 형의 약혼자처럼 취급받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요? 이 장면은 앞으로 형제 갈등이 어디까지 폭발할 수 있는지를 예고합니다. 강남봉, 한영자 부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강남봉은 캠퍼스 커플로 첫사랑 영자와 결혼해 가족밖에 모르는 사랑꾼으로 살아온 인물인데 젊은 시절 환상의 책받침녀였던 채화영을 다시 만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죠. 강백호와 강준호는 그런 아버지를 아직 모르고 있을 거예요. 이 집안 자체가 폭탄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채화영은 한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실에 보호자가 없으면 어떡하냐. 지금 강준호가 퇴원하겠다고 한다고 화를 냈어요. 한영자는 강준호를 위해 곰탕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아이를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채화영은 그 말을 듣고도 이렇게 내뱉습니다.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 아니란 거야? 이 한마디가 얼마나 잔인한지 아시겠어요? 한영자는 강준호의 양어머니예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아들로 키워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채화영은 그 관계의 핵심을 정확히 겨냥해서 독침을 꽂은 겁니다. 이 여자는 사람의 가장 아픈 곳이 어딘지 본능적으로 알고 거기를 정확하게 찌릅니다. 한영자 역시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혼 전문 변호사이고 강단 있고 정도 많고 의리와 정의감이 넘치는 인물이에요. 남봉과 연애하고 결혼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눈 돌린 적 없이 살아온 사람이고요. 그런데 완벽하기만 하던 자신의 인생에 어이없는 복병이 있을 줄 차마 몰랐다고 하죠. 그 복병이 바로 채화영이고 그리고 채화영에게 흔들리는 남편 강남봉이에요. 이 두 여자의 갈등은 앞으로 더욱 격렬해질 거예요. 채화영은 강남봉을 통해 강씨 집안 전체를 흔들려 하고 한영자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면서 동시에 채화영의 악행을 법으로 막으려 할 테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장미가 채화영 사무실에서 수저를 챙겨 나왔다고 했죠. 그 수저로 DNA 검사를 하려는 거예요. 채화영과 강준호가 모자 관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드라마 전체가 뒤집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채화영은 지금 강준호와 마설인 즉 오장미의 결혼을 추진하려 하고 있어요. 마 회장도 동의한 상태고요. 그런데 강준호가 채화영의 아들이라면 강준호와 마설인의 결혼은 채화영 입장에서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며느리 자리에 앉히는 것이 되는 셈이에요. 드림그룹의 지배권을 아들에게 넘기는 동시에 마 회장의 눈에는 손녀의 남편으로 보이는 완벽한 위장. 이 음모가 사실이라면 채화영은 한 수가 아니라 10수 앞을 내다본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봐야 할 것도 있어요. 드라마가 이걸 반전으로 깔고 가는 건지 아니면 오장미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건 뇌피셜 영역입니다만 가능성은 충분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강혁이 강준호에 대해 유독 묘한 태도를 보이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충성스러운 신복이 주인 가족의 적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뭔가를 알고 있으면서 침묵하는 것 같은 눈빛. 이강혁이 채화영의 과거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거라면 강준호의 출생 비밀도 당연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채화영이 강준호의 퇴원을 막으려 하는 이유.
치료를 더 받으라는 명목이었지만 채화영이 진심으로 누군가의 건강을 걱정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건 시청자들은 이미 알죠. 그렇다면 강준호를 병원 안에 붙잡아두려는 이유가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강준호가 오장미 옆에 계속 있게 되면 언제 진실이 터질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번 화의 최고 명장면이 왔습니다. 강준호가 오장미를 마주하고 말합니다. 전설인 씨랑 결혼할 겁니다. 설인. 강준호는 오장미를 마설인이라고 생각하고 설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마설인과 오장미를 혼동하고 있거나 오장미를 마설인인 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장미가 대답합니다. 전 마설인이 아니라 오장미예요. 이 한마디에 강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장면이 왜 이렇게 강렬하냐면 단순히 정체가 밝혀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강준호는 마설인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설인을 지키겠다고 했고 마설인과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오장미입니다. 마설인의 쌍둥이 언니. 그렇다면 강준호가 지금까지 마설인이라고 생각하며 감정을 쌓아온 그 시간들이 사실 오장미와 쌓은 것이었다면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던 걸까요? 마설인인가요? 오장미인가요? 강준호 자신도 이 질문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오장미가 이 사실을 이 타이밍에 밝힌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히 더 이상 거짓말을 유지하기 싫어서인가? 아니면 채화영과 마 회장이 자신을 강준호와 엮으려는 계획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인가? 오장미는 주체적인 여자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폭탄 발언도 계산된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준호가 자신을 마설인으로 알고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상황, 그 전제 자체를 부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잠깐 여기서 채화영이라는 캐릭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이 드라마에서 채화영은 전통적인 의미의 악역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채화영이 이렇게 된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채화영은 전설급의 스타 탤런트 출신이에요. 수많은 팬심을 저격하던 미인. 그런 여자가 드림그룹의 며느리가 됐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채화영은 드림그룹 안에서 철저하게 외부인이에요. 마 회장은 그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만 동등한 가족으로 대하진 않아요. 남편 마동석은 실종됐고 유일한 버팀목인 마설인이 있어야만 이 집에서 버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채화영이 마대창 회장을 언젠가 해치우려는 검은 속내를 품고 있다는 설정이 있어요. 그 이유가 단순한 욕심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카리스마 끝판왕인 마 회장 밑에서 수십 년을 억눌려온 분노. 그 분노가 욕망과 뒤섞이면서 채화영을 이 드라마의 가장 복잡한 악역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채화영의 명대사를 다시 봅시다. 채화영,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아. 이건 오장미가 채화영에게 선언한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은 채화영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채화영도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상대방이 가진 모든 걸 잃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이 두 여자의 충돌은 그래서 더욱 격렬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 영역입니다. 실제 결말과 다를 수 있지만 지금까지 드라마가 깔아온 복선들을 바탕으로 제가 예상하는 방향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뇌피셜. 채화영과 강준호의 모자 관계 확인. 오장미가 챙긴 수저로 DNA 검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양성이 나온다면 이 드라마 전체의 지형이 완전히 바뀝니다. 마 회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채화영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마대창 회장은 모두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이지만 동시에 가족에 대한 집착이 강한 인물이에요. 속임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강준호가 채화영의 아들이라면
마서린과의 결혼은 불가능해지고 채화영의 계획 전체가 무너집니다. 오장미가 그 폭탄을 쥐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뇌피셜. 마동석 생존 가능성. 마동석은 마 회장의 아들이자 정숙희의 연인이고 오장미와 마서린의 아버지예요. 실종된 상태인데요. 드라마에서 한번 이 인물의 생존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만약 마동석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가 자신의 두 딸 오장미와 마서린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드라마의 복수 구도 자체가 달라져요. 마동석이 마 회장에 의해 제거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마 회장이 뺏지 않으면 뺏기고 짓밟힌다는 지론으로 살아온 사람이고, 마동석이 정숙희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마 회장 입장에서는 위협이 됐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오장미의 복수 대상은 채화영뿐만 아니라 마 회장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뇌피셜. 이강혁의 배신 가능성. 이강혁은 채화영을 찐으로 사랑하지만 감히 고백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채화영이 자신의 감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채화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강혁이 채화영을 등지는 순간 채화영은 신복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적을 갖게 됩니다. 이강혁이 오장미 편으로 돌아선다면 게임의 균형이 완전히 달라져요. 네 번째 뇌피셜. 강남봉의 흔들림과 한영자의 선택. 강남봉이 채화영에게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설정은 앞으로 한영자와의 갈등으로 이어질 거예요. 한영자는 이혼 전문 변호사인 만큼 자신이 남편의 외도를 법적으로 처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도 상대가 바로 채화영이라면 한영자는 개인적인 복수와 법적 정의를 동시에 추구하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의 축이 커지면 커질수록 강준호와 강백호 형제의 가정 자체도 흔들립니다. 다섯 번째 뇌피셜. 진홍주의 역할 변화. 진홍주는 염산월의 딸이자 드림호텔 직원이에요. 지금은 오태평을 미행하는 역할로 나오지만 이 인물이 앞으로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서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엄마 염산월이 채화영의 코디네이터이자 마 회장의 후처 자리를 노리는 입장이라면 홍주는 그 어머니의 계획에 얽혀 예상치 못한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화가 끝나면서 인물 관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강준호는 이제 알게 됐어요. 자신이 서린이라고 불러온 그 여자가 마서린이 아니라 오장미라는 걸. 이 사실이 그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다음 화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사랑이 정체성을 따르는지 아니면 그 감정 자체를 따르는지의 문제이니까요. 오장미는 이제 패를 하나 꺼내들었어요. 채화영 DNA 수저라는 물리적 증거와 자신의 정체를 강준호에게 밝혔다는 심리적 변화. 오장미는 더 이상 방어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채화영은 마서린을 확보했지만 오장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아직 모를 거예요. 그리고 채화영과 강준호의 관계를 암시하는 복선들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 회장은 강준호에 대해 흡족해 했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강준호가 과연 진짜 강준호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강백호는 오장미를 향한 마음을 계속 억누르고 있지만 형 강준호와의 갈등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정숙희는 반찬 가게가 부서진 충격 속에 있겠지만 정숙희의 내면에 무언가를 기억하는 순간이 오면 드라마 전체가 뒤집어질 수 있어요. 사고로 퇴행했지만 심성은 그대로라는 설정이 복선이 아니라고 할 수 없거든요. 빠르게 넘어가신 분들을 위해 이번 화에서 놓치면 아까운 디테일들 몇 가지만 더 짚고 갈게요. 첫째, 이강혁이 병원을 마비시키고 의사가운을 입고 나타나는 장면. 이 장면에서 이강혁이 얼마나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즉흥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에요. 채화영의 지시하에 이미 이 시나리오를 준비해뒀던 거예요. 이강혁이 없으면 채화영의 계획은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둘째, 마 회장이 강준호의 병실을 직접 방문한 것. 마대창 회장은 모두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예요.
그런 사람이 직접 누군가의 병실을 찾아온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손녀를 구해줬기 때문만은 아닐 수 있어요. 마 회장이 강준호를 어느 정도부터 주목해왔는지 그 시점을 추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강준호가 채화영의 만류를 뿌리치고 퇴원을 서두른 것. 병원이 답답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오장미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채화영이 그걸 알면서도 막으려 한 건 강준호가 오장미와 가까워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채화영과 강준호의 관계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넷째, 오장미가 채화영의 뺨을 때린 이후에 채화영의 표정. 채화영은 분노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분노 안에 뭔가 계산적인 것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오장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건 채화영 입장에서 오히려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장미를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몰아서 마 회장 앞에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남자는 단순한 막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 드라마의 핵심 주제는 정체성이에요.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진짜 나인가. 오장미는 오복길의 딸로 자랐지만 혈통으로는 마씨 집안의 손녀예요. 마서리는 마씨 집안의 손녀로 대접받으며 자랐지만 사실 그 삶은 채화영이 만들어준 허구 위에 서 있죠. 강준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남봉과 한영자의 양아들로 자랐지만 만약 채화영의 아들이라는 설이 사실이라면 그의 정체성 전체가 흔들려요. 그리고 정숙희. 지능이 퇴행된 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맑은 심성 안에 과거의 기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드라마의 진짜 비밀을 가장 순수하게 품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녀일 겁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고 모두가 무언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 간극들이 서로 충돌하는 순간들이 이 드라마의 폭발 지점들입니다. 이번 화가 바로 그 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화였어요. 전 마서린이 아니라 오장미예요. 강준호의 눈이 커지는 그 순간 이 드라마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강준호는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마서린이라 믿고 사랑해온 사람이 오장미였다는 걸 알게 된 지금 그 감정은 어디로 향할까요? 마서린에게로? 오장미에게로? 아니면 자신을 속인 세계 전체에 대한 분노로? 그리고 오장미가 챙긴 그 수저. DNA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채화영과 강준호의 관계가 정말로 모자 관계로 밝혀진다면 마 회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분노의 방향이 채화영을 향할 때 드림그룹이라는 거대한 판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그 위에서 오장미는 어떤 선택을 할지, 정숙희의 반찬 가게가 무너진 그 잔해 위에서 오장미가 진짜 복수를 시작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채화영,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을 때까지 오장미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과연 채화영은 이 판을 끝까지 지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장미에게 이 모든 걸 빼앗기게 될까요? 다음 화가 너무너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리뷰도 놓치지 말고 함께해요.